나무목인데 나무목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벼가 익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목을 설명할 때 식물은 줄기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가지가 난다 그랬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림 문자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했던 강의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요,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문자 강의 목차인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의 개념, 우리가 이제 1에서 10까지 수인데 그 수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있는 강의가 1강에서 5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1강에서 5강을 들으시면은 수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 이런 이제 개념의 분리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거고요. 판단이라는 거는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개념들 있죠? 그 다음에 상하, 고저, 다소 뭐 이런 거요. 그런 개념을 판단하는 건 6강에서 26강입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를 보면은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권위예요.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하는데 이거는 27강에서 40강이에요. 권위는 뭐냐 하면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부시라든지. 어쨌든 글과 관련됐거나 권력과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옛날 분들은 점을 치는 게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이라든지 이런 한자에 대한 전반적인 겁니다. 그게 27강에서 40강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41강에서 54강인데 식물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작할 강의가 50강이거든요. 그러니까 50, 51, 52, 53, 54가 끝나면 식물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목차를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있어야만 중간에 필요한 단어가 있을 때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50강은요, 이겁니다. 조금 이제 앞에 화면을 좀 바꿨는데, 이걸 넣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보다 옛날엔 그림 문자에 원리와 의미 이렇게 했는데 다 빼버리고요. 그냥 그림 문자 50강. 50강은 뭐냐? 벼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 50강이라는 글자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 50강에는 벼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더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무튼 191강까지 가는 거니까요. 아직 이거를 제외하고 한 140개가 더 남은 거죠. 예, 그리고 한자는 모든 늘 말씀드렸지만 부수의 결합이고요. 그 부수가 결합되면은 문자가 되는 거니까. 자, 벼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벼화는 이런 글자입니다. 예. 앞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니까 벼화는 우리가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배운 식물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나무목인데 나무목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벼가 익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목을 설명할 때 식물은 줄기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죠? 가지가 난다 그랬죠. 가지가 나면 이게 싹날철이라고 불명이 알려드렸고요. 싹날철이 싹이 나는데 싹이 나는 게 뿌리를 내리면 나무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싹날철 하나, 두 개가 되면은 풀초, 세 개가 되면은 풀회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네 개가 되면 풀우거질 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체를 외우려면 참 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초두변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은 이 풀초는 나무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풀이 됐건 나무가 됐건 자연을 잘 관찰하면은 항상 지금은 봄이잖아요. 봄에는 올라오면은 가을이 되면 익지요. 그게 벼라는 통칭으로 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부스는요, 강의자전을 만들 때 삐침별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삐쳤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냥 한자의 원형은 익었다라는 말이죠. 나무에 뭐가 익었다. 그러니까 벼화가 되는 겁니다. 자, 벼화는
이 글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의미예요. 자, 오식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잊어버린 벼화. 그래서 벼화는 뭐야? 좋은 곡식이다. 네.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의식주 중에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게 먹거리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요, 먹는 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먹는 게 해결이 됐죠. 근데 아직 먹는 게 해결이 안 된 곳도 많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주거 문제는 등기라는 게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고대에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가공야라고 한 겁니다. 기쁠 아름다울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글자를 쓸 때 보면 왜 곡식에다가 아름다운 거지? 예? 곡식이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먹으면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식도락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벼화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2월에 나서 8월에 이거 될 거죠. 2월, 8월이라는 거는 음력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9월 정도 되죠. 3월 지금이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되면 익는 거니까. 그래서 2월에 나서 8월에 이거 여기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중화를 얻는 것이 화입니다. 벼화에는 중화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중화라는 거는 중용이라는 책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중화에 가운데 중이 있지만 벼화자에 입구자를 더하죠. 그래서 화인데 입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가 나오는데 혹시 이제 논어를 읽으시는 분은 이제 동의불화라든지 화의부동이라는 논어에 나옵니다. 예? 이럴 때 화의 개념, 예? 동의 개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논어는 그냥 요즘은 검색을 하면은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뜻을 2월 시생, 2월에 태어난다는 거죠. 생자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자는 안 배웠는데 언제 배우냐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런 거예요. 쌍날철이에요. 쌍날철인데 밑에 흑토예요. 생자, 배웠죠. 예?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웠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싹인 거죠. 예. 우리가 안 배운 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흑토자를 안 배웠죠. 예. 흑토자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목화토 검사할 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흑에서 쌍날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시생, 2월이 되면 만들어지고 8월이 되면 뭐예요? 숙. 예. 그러니까 누구숙이라는 글자인데 그게 아니라 읽는다라는 거죠. 예. 예. 읽는 거예요. 그러면 득지 뭐를 읽는다? 중화를 얻는다. 그게 뭐다? 화다. 아마 벼화자가 중화라는 의미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설문회자에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쓴 글자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먹거리가 해결이 돼야 서로 편안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기, 수 여기서 이 상은 네, 혜택, 뭐 수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시간상. 자, 벼화에 의해서 다른 글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글자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했던 화답할 하예요. 자, 50이라고 계속 쓰는 건 오식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벼화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벼화에서 뭐냐? 화답할 화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벼화에다가 뭐를 더했다? 입구를 더했다. 그러면은 화답할 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답할 하는 서로 응대하는 것이다. 상응야. 그죠? 서로 응대하는 거예요. 응대할 때 뭐가 응대해야만 생기는 게 뭐다? 중화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중화라는 게 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례는 화답하다 또는 화합하다, 화목하다. 우리 그래서 많이 썼죠. 화합해야 된다. 뭐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지만 평화할 때 화자를 쓰죠. 평은 평평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용대로 씁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 옛날에는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잘 안 쓰죠. 예, 용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말하자면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영어를 쓰는 게 더 유식하고 영어를 쓰는 게 현대인이라는 어떤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쓰거나 이러면은 촌스러워 보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영어가 되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오히려 한자를 아는 사람이 유식해 보이죠. 영어들은 대부분 하니까. 예. 자, 벼화자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화답할 화가.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화답할 화인데, 맡길 위는 여자, 이게, 뭐죠? 이게 맡길 위인데,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닙니다. 화답할,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만들고도 오류가 나는데, 벼 화자가 있는데 여자여를 더했다라는 거죠. 예? 여자여를 더해요. 근데 왜 제가 여자여라고 하냐면 원래는 계집녀죠. 계집녀인데 계집녀 하면은 비하한다는 의미를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를 더해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맡기다라는 거예요. 예? 맡기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는 더 연구해야겠죠. 문자학자들이 여자분한테 맡긴 건지 별을 예? 예. 예, 곡식 열쇠를 맡겼는지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계속 해석해서 의식하면은 나쁜 의미가 되고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좋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맡겼고 위수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임한다, 위탁한다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큰 일을 할 때 위임한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제가 한자를 공부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가부장제 사회고 남자니까 위임할 이자를 왜 이렇게 안 썼을까?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문자학을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하자면 모계사회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렇게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 위주의 가부장 쪽이면 사회였으면 요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위임받고 말하자면은 뭔가를 큰 거를 맞는데 우리가 여자 말하자면 계집여자 이런 걸 썼다는 거는 오히려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 그럼 혹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이런 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건 문자학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몽 했고, 이제 항상 한자를 배웠으면 경몽이 되는 거고요. 오늘도 이제 1일이에요. 오늘도 학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